농사를 짓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좋은 땅을 찾는 것입니다. 어떤 씨를 뿌릴지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후와 토양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씨도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창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아이템을 할까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상권에서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터디 카페를 만들기 위해 전국의 수백 개의 스터디 카페를 방문하면서 상권 조사와 스터디 카페 분석을 한 사람입니다. 이 영상은 스터디 카페 창업 전에 반드시 보셔야 할 영상으로, 특히 상가 계약을 아직 하지 않은 분이라면 이 영상 하나만으로 최소 수천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인이 스터디 카페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아주 자신만만한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영상의 링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조금 길지만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창업 이후 매출 순이익을 높여드릴 뿐만 아니라 인생의 낭비까지도 막아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과연 창업에 맞는 사람인가? 제가 실제로 무인 매장뿐만 아니라 유인 매장도 운영하면서 느낀 경험을 말씀드릴 테니, 만약 내가 생각한 바와 다르다면 창업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인 시스템은 편리하지만 완벽하진 않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기계는 언제든지 고장날 수 있고 사람이 개입해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집에 있는 에어컨 IoT 시스템도 매번 잘 되다가 꼭 필요할 때 한 번씩 고장납니다. 인터넷은 안 그런가요? 잘 되던 공유기가 갑자기 고장나서 새 제품으로 교체하기도 합니다. 사업장은 더했으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습니다. 무인 스터디 카페라고 사람 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장님들이 다 뒤에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다만 인력 관리를 안 해도 된다는 점은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에 대이는 것보다 기계에 대이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기계는 고칠 수 있으니까요. 이건 스터디 카페가 아닌 제가 운영 중인 유인 매장의 알바 면접 사례인데, 이 알바를 신청하신 분은 알바 면접 당일날 면접 약속을 하루 뒤로 미루고 그 미뤄진 면접의 당일날에는 연락 두절이 되고 결국엔 잠수를 타셨습니다. 사장이 된다는 건 이런 일에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스터디 카페에서도 청소 알바가 갑자기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태연하게 심부름 어플을 켜서 사람을 모집하고 청소 매뉴얼을 전달해서 바로 처리하면 됩니다. 빈도수는 낮지만 사건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언제든 태연히 넘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장입니다. 그럴 준비가 된 사람만 창업 시장에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9가지 체크리스트를 설명드릴 텐데, 창업은 반드시 데이터로 접근해야 합니다. 창업에서 가장 무서운 게 초심자의 행운입니다. 한 번의 성공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착각을 만들고 그 착각이 더 큰 실패로 이어집니다. 스터디 카페 창업 사례엔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령 운 좋게 스터디 카페 매장 한 개를 차렸는데 대박이 났습니다. 대박이 난 이유는 사실 다른 곳에 있지만 초심자들은 자신이 대박 난 이유는 자기가 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경험을 가지고 다른 곳에 또 스터디 카페를 차렸다가 거하게 말아먹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이 9가지는 단순히 제가 매장 몇 개 창업하고 느낀 사례가 아니라 전국의 다양한 지역의 1등 스터디 카페들의 데이터를 수집한 결과물입니다. 9가지 체크리스트. 첫 번째, A급 상권을 피해라. 평당 월세가 9만 원인 상권이 있습니다. 여기에 130평으로 운영 중인 모 스터디 카페가 있습니다. 월세만 1,000만 원이 넘고 각종 공과금까지 하면 매월 1,500만 원 가까이 운영비가 들 겁니다. 물론 성수기에는 높은 매출을 찍겠지만 지금 같은 겨울철에는 사물함이 123개 중 32개밖에 차지 않았습니다. 더욱 슬픈 건 이런 상권에 스터디 카페가 11개나 있으며 이 130평으로 운영 중인 건물에 다른 경쟁사 스터디 카페가 2개나 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A급 상권이라는 곳은 스터디 카페에선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스터디 카페의 핵심 고객층은 목적 고객입니다. 즉, 가볍게 지나가다가 들어오는 손님이 아니라 공부할 장소를 적극적으로 찾는 사람이 주요 고객층입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A급 상권은 비용 부담만 크고 경쟁이 치열한 함정 상권입니다. 실제로 이런 곳에 저희 디딤을 차렸습니다. 거리는 300m밖에 안 되지만 지하철이 두 상권을 가로막고 있어서 완전히 다른 B급 이하의 상권으로 분류됩니다. 월세는 평당 5만 원, 그리고 인근 경쟁사는 단 3개입니다. 월세는 A급 상권에 비해 더 저렴하고 경쟁사는 A급 상권에 비해 더 적습니다. 그런데 디딤이 받는 요금은 4주에 15만 원입니다. 이 디딤의 매출은 24년 1년간 단 한 번도 1,000만 원 미만이 된 적이 없습니다. 스터디 카페 창업의 본질은 오래 운영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과하게 말하자면 과거 독서실처럼 사장님이 늙어서 자식한테 물려줄 정도로 오래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선 고정비가 저렴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쟁자가 적어야 합니다. 여기에 향후 예비 경쟁자까지 적을 상권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창업 포커스를 내가 아닌 경쟁자에 맞춰라. 초보 창업자들이 흔하게 하는 실수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장사가 잘 되는 스터디 카페에 방문합니다. 이곳이 잘 되는 걸 체크하고 내가 차릴 지역에 이걸 그대로 도입합니다. 이제 망할 차례입니다.
그 초보 창업자가 갔을 때 잘 된 스터디 카페는 그 상권에서 잘 된 것이지 내 상권에서 잘 될 스터디 카페가 아닌 것입니다. 창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선 한 가지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경쟁자보다라는 단서 조항입니다. 스터디 카페 인테리어 좋아야 합니다. 여기에 단서 조항을 넣어보세요. 스터디 카페 인테리어 경쟁자보다 좋아야 합니다. 스터디 카페 월세 저렴해야 합니다. 여기에도 단서 조항을 넣어보세요. 스터디 카페 월세 경쟁자보다 저렴해야 합니다. 이건 창업에 있어서 당연한 논리인데 이상하게 스터디 카페 시장에서는 이런 걸 무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이건 초창기 프랜차이즈들이 잘못 만들어 놓은 길 같습니다. 본인들의 똑같은 인테리어를 팔아먹기 위해서 스터디 카페는 시설업이다라는 걸 강조해서 저걸 감춰 놓은 게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저의 의심입니다. 세 번째, 프랜차이즈를 할 이유가 없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농사에서 어떤 씨를 뿌리느냐도 중요하지만 좋은 땅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본 사례입니다. 두 개는 똑같은 브랜드입니다. 하나는 이쪽 땅에서 자랐으며 하나는 저쪽 땅에서 자랐습니다. 이쪽 땅에서 자란 이 스터디 카페는 무려 3계층을 스터디 카페로 만든 곳으로 137좌석을 보유했고 사물함수 130개 중에 110개가 비었습니다. 현재 딱 20개만 차 있습니다. 실제로 이곳은 성수기에도 40개를 넘긴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쪽 땅에 자란 이 스터디 카페는 사물함 66개 중 비수기인 현재 37개가 차 있습니다. 성수기에는 만석까지 찬 걸 확인했습니다. 저 140평 넘는 창업비를 넣은 곳과 60평 정도의 창업비를 넣은 곳 중에 60평이 돈을 더 벌고 있습니다. 좋은 씨를 잘못된 곳에 뿌린 예입니다. 성공의 필수 조건이 프랜차이즈를 한다가 아닙니다. 프랜차이즈가 제공하는 것은 브랜드 이미지와 운영 매뉴얼입니다. 하지만 스터디 카페의 핵심은 브랜드가 아니라 입지와 운영 전략입니다. 잘못된 입지에 프랜차이즈 간판을 걸어봤자 손님은 오지 않습니다.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상권입니다. 제가 쉽게 상권 분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제가 50평, 60평대의 스터디 카페를 차린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정도 평수면 사물함은 50개 정도 만들 것입니다. 이제 땅을 정해야겠죠. 제가 씨를 뿌릴 곳은 당연히 비옥한 땅이어야 합니다. 50개의 사물함을 만석 채울 예정이니 이미 이 시장에는 100개의 사물함은 사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있는 경쟁자 3군데, A 스터디 카페가 50개 사물함 중 30개, B 스터디 카페가 50개 사물함 중 25개, C 스터디 카페가 50개 사물함 중 25개, 이 정도는 활성화되고 있어야 그때서야 씨를 뿌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최소 이들의 반만 가져와도 50개 만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들을 압도적으로 이길 자신이 있더라도 그래도 반만 가져온다는 보수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140평 사례에서 130개의 사물함을 만들 곳이라면 최소 인근에 260개의 사물함은 돌아가고 있어야 보수적으로 차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 저 스터디 카페 사장님은 이런 걸 체크 안 하셨을 것입니다. 3계층으로 만든 스터디 카페인 걸 보면 아마 자가 건물일 겁니다. 3계층이나 공실이 있는데 할 게 뭐 없을까 하다가 스터디 카페라는 게 있구나 하고 차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땅이 정해진 상태에서 뿌릴 씨를 고른 것입니다.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그 씨는 다른 곳에 뿌려야 하는 게 맞습니다. 네 번째, 제대로 된 마케팅을 해야 한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마케팅이라는 것에 있어서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케팅을 생각하셨을 때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돈을 얼마를 내야 한다. 이게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수많은 마케팅 대행 업체들이 여러분의 돈을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인식시켰기 때문입니다. 상위 노출이라는 명목하에 물론 대부분의 업종에서는 비용을 내는 게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스터디 카페 영역에선 마케팅이란 기존 사업과 다른 관점으로 가야 합니다. 마케팅은 철저히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스터디 카페 고객 입장에서 상위 노출 마케팅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배달 어플처럼 후순위에 있다고 깃발을 안 꽂았다고 주문이 발생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스터디 카페 고객은 충동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검색해서 1위에 뜬다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매장을 방문해보고 분위기를 비교한 뒤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중요한 건 온라인 노출이 아니라 오프라인의 경험입니다. 고객이 직접 방문했을 때 경쟁 매장보다 나은 경험을 제공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스터디 카페 사장님들은 스터디 카페를 찾아오는 고객들이 뭘 원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공부하려고 오는 것입니다. 이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선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질 안 좋은 회원을 커트하는 것입니다. 대치동 학원이 인기가 왜 있을까요? 인터넷 상위 노출 광고를 잘 하니까 인기가 있을까요? 대치동 학원이 인기 있는 이유는 레벨 테스트를 봐서 학업 수준이 낮은 학생을 커트하기 때문입니다. 스터디 카페도 똑같습니다. 오프라인 사업에서는 이 컷을 잘해야 합니다. 온라인 강의 사이트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재수한다고 1년 결제를 했는데 그 강의를 안 보고 떠든다고 환불해주고 탈퇴시킵니까?
오히려 트래픽을 발생 안 시키는 우수 고객일 겁니다. 온라인 사업은 인터넷 상위 노출 광고, 결제하면 뭘 주는 사은품 이벤트, 이런 걸 빡세게 해서 저런 우수 고객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 배운 오프라인 사업자분들이 저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내 매장에 왜 오는지, 다른 곳에 안 가고 내 매장에 오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목표 고객을 정확히 설정해라. 스터디 카페에는 다양한 고객층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마다 타켓 고객층이 다를 겁니다. 교육 콘텐츠가 중심인 스터디 카페라면 학생이 주요 고객층일 겁니다. 그러나 저희 디딤 스터디 카페가 목표로 삼는 고객은 다릅니다. 저희는 단순히 누가 매출을 올려주는가가 아니라 누가 꾸준히 이용하는 고객인지, 어떤 고객이 더 오래 남는지, 이 기준으로 목표 고객을 설정합니다. 그 답은 20대 이상 성인 고객입니다. 많은 초보 스터디 카페 창업자들은 학생 고객을 많이 받으면 매출이 올라간다 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시험 기간만 보면 당일권 고객이 몰려와 매출이 오릅니다. 그러나 시험이 끝난 뒤가 문제입니다. 학생 고객들이 떠난 뒤 성인 고객들까지 사라져버립니다. 그 이유는 시험 기간 동안 시끄러웠던 경험 때문에 조용한 환경을 원했던 성인 고객들이 이탈하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매출은 올라도 장기적으로는 더 큰 손실이 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터디 카페라는 사업을 시작한 이유 자체가 내가 직장 다니면서 사업을 병행하려고, 또는 내가 사업을 하나 할 건데 내 자유시간이 충분히 확보돼야 해서, 이런 관리를 덜할 목적으로 창업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20대 이상 성인 고객이 가장 적합한 고객층입니다. 장기권을 결제해서 매출이 안정적이게 해주고 매장 분위기를 조용하게 유지해주며 사장님이 신경 쓸 일이 적어집니다. 저는 더 버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리의 최소화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은 집단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학생은 집단으로 움직입니다. 성인 고객은 개인 단위로 움직입니다. 시험 기간만 되면 같은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옵니다. 이들이 몰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조용했던 매장이 소란스러워지고 기존 성인 고객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결국 성인 고객들이 떠나버립니다. 그럼 시험 기간이 끝난 후 매출이 급락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스터디 카페는 고객 한 명 한 명이 조용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단체, 집단 고객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성인 고객을 끌어들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좌석을 차별화하고 좋은 자리를 선점하는 습관을 만들게 하면 됩니다. 저희 디딤 스터디 카페에는 1인실이 있습니다. 이 1인실은 비싼 요금을 내는 게 아니라 일반 카페존에 있는 오픈된 자리와 요금이 동일합니다. 당연히 이 자리가 인기 있습니다. 이 자리를 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먼저 와야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침 일찍 오는 성인 고객들이 좋은 자리를 다 차지하고 그리고 만족해 합니다. 저녁에 오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덜 좋은 카페존에 앉으며 아쉬워합니다. 저희는 개인실이 없어요. 아침에 오신 분들이 다 차지했어요. 학생들이 불평하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정확히 제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모든 좌석을 다 좋은 자리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사람의 심리는 다릅니다. 좋은 자리라는 건 옆에 안 좋은 자리가 있어야 좋은 자리가 됩니다. 내가 일찍 가야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 가도 좋은 자리가 있다면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일찍 오는 사람이 내 스터디 카페에 많아집니다. 내 스터디 카페에 오는 손님들이 제발 안 떠들고 열심히 공부하는 손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일찍 오는 사람들이 안 떠들고 열심히 공부할 확률이 높고 장기적으로 오래 공부할 확률이 높습니다. 여섯 번째, 할인에 대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인터넷에 보면 스터디 카페는 레드오션이다. 예전에는 4주에 14만 원을 받았는데 요새는 4주에 10만 원 받기도 힘들다. 계속 신규 업체들이 생겨서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 할인 행사를 하고 있다. 등등 가격에 대한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 가격 인하를 함으로써 여러분은 양질의 회원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집단에서나 빌런은 존재합니다. 자영업자 카페에 가보면 빌런들에 대한 얘기가 연중무휴 펼쳐집니다. 당연하지만 스터디 카페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끝없이 수영장 물을 정화시켜주는 것처럼 우리 스터디 카페 사장님들은 회원들을 계속해서 필터링 해줘야 합니다. 스터디 카페 사장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고객들이 바로 공부 안 하고 떠드는 학생일 겁니다. 그 학생들이 스터디 카페를 고르는 기준은 뭘까요? 그런 학생들은 시험 기간에만 스터디 카페를 이용하는 부류로 가격이 싼 스터디 카페가 1순위입니다. 스터디 카페를 임장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잘 운영되는 스터디 카페들은 시험 기간이 되면 당일권을 받지 않습니다. 4주에 15만 원 하는 기간권은 하루로 치자면 고작 5천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 스터디 카페에서 왜 2시간에 3천 원, 4천 원을 받는 당일권을 안 받을까요? 실제로 잘 되는 스터디 카페들은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스터디 카페들의 특징은 그 지역에서 가장 낮은 가격의 요금을 받으며, 만약에 1시간권을 받는다? 이건 빌런들아 어서 와줘. 아무나 와서 내 스터디 카페에서 떠들어줘.
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스터디 카페는 레드오션이다, 너무 운영이 힘들다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시험 기간에는 당일권을 제한하는, 장사가 잘 되는 그런 스터디 카페가 있는데, 인근에 갑자기 저가 스터디 카페가 나타나서 우리는 한 시간에 1,000원이야 한다면 장사가 잘 되는 스터디 카페 사장님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실 겁니다. 이제 떠드는 아이들은 다 저기로 가겠구나, 참 다행이다라고요. 일곱 번째, 매장 관리를 쉽게 하는 법. 스터디 카페를 한 최소 3년 정도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생각보다 스터디 카페에 손 가는 곳이 많다는 것을요. 영상에 담기엔 너무 길지만 그래도 일부나마 짧게라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전지 들어가는 사물함 쓰지 마세요. 저희 디딤이 괜히 수동 자물쇠 사물함 쓰는 게 아닙니다. 2, 3년 차에 50개, 70개 되는 사물함 건전지 한번 바꿔보신 분들은 제 말에 눈물 흘릴 수도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한두 개씩 배터리 없다고 삑삑거리는 거 사물함 공간에 울려 퍼져서 시끄럽다고 문자 공격당한 사장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문 달린 개인실. 창업 문의하실 때 간혹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디딤의 1인실은 다 좋은데 왜 커튼으로 하는지 모르겠다. 문으로 만들면 더 좋을 텐데. 우선 문에는 경첩이라는 게 달립니다. 이 경첩이라는 건 100%의 확률로 고장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저 나사만 박으면 될 뿐인데 이게 왁구가 또 안 맞습니다. 우리가 개인실을 소량 만들 거라면 문으로 만들어도 괜찮지만 저희 디딤의 장점은 개인실이 거의 매장의 반입니다. 2년 뒤, 3년 뒤에 사물함 수십 개 건전지 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게 개인실들 경첩 수리입니다. 내가 매장에 신경을 덜 쓰는 게 스터디 카페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 신경을 쓴다고 해도 고객들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지 고작 건전지 교체, 경첩 수리 이런 걸로 신경 쓰면 안 됩니다. 페인트를 되도록 쓰지 마세요. 나쁜 페인트를 쓰지 말라, 친환경 페인트를 써라 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철저하게 스터디 카페를 관리하는 사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페인트는 고객들의 손때가 탑니다. 고객들이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이면 필름으로 마감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1, 2년만 지나도 생기는 고객들의 손때, 발자국을 막을 수 있고 청소를 아주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항들이 있지만 이런 건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매출 높이는 방법.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저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터디 카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의 신뢰입니다. 요금 할인 같은 단기적인 전략보다 고객이 이곳에서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 더 많은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고객의 마음을 사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얄팍한 수를 써선 절대로 안 됩니다. 저희 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인 눈속임, 창업비 혜택으로 이번 달까지 계약하면 몇 천만 원 할인 혜택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오픈한 매장의 매출이 꾸준히 상승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면 그거 하나만으로 저희 본사는 성공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곳은 저희 서울에 있는 디딤 스터디 카페 중에 하나 지점이고, 이 점주님은 스터디 카페를 다점포로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이곳에 바로 앞에 있는 스터디 카페 경쟁사는 겨울이 되자 4주 100시간 할인 이벤트를 시작했으며 요금 할인 외에 학생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저희 디딤 스터디 카페는 겨울이 되자 매장 손 씻는 곳에 따뜻한 물이 나오게 하는 전기 온수기를 설치했습니다. 요금은 저희 디딤 스터디 카페가 15만 원, 경쟁사가 10만 원입니다. 요금은 저희가 훨씬 비싸지만 사람은 저희가 2배 이상 많으며 성수기에는 3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할인이라는 얄팍한 수로는 고객의 마음을 못 얻습니다. 그리고 할인을 해주는 사장님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내가 이 정도의 할인을 해줬는데 알아서 잘 이용해야지 라는 마인드입니다. 그러나 고객의 마음은 다릅니다. 할인은 할인이고 나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어. 나는 여기서 이런 서비스를 원하는데 왜 안 들어줘? 계속해서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아홉 번째, 순이익을 높이는 방법. 스터디 카페에서 순이익을 높이는 방법은 월세가 저렴해야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경쟁사와 똑같이 다 같이 저렴하면 안 됩니다. 다 같이 월세 200만 원이면 저렴한 게 아닙니다. 경쟁자보다 저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쟁자의 월세는 300만 원이고 나의 월세는 200만 원이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이때 여러분이 가져야 할 생각은 내가 경쟁자보다 매월 100만 원은 더 벌겠구나, 개꿀, 이게 아니라 내가 경쟁자보다 매월 100만 원씩이나 회원들에게 베풀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낮은 고정비는 단순히 비용 절약, 수익 증대가 아니라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경쟁자가 가격 경쟁에 휘말릴 때 우리는 고객 경험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장기적으로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순이익을 보장하는 방법입니다. 저 서울의 디딤 스터디 카페 매장처럼 저렇게 매달 하나씩, 이번 겨울에는 전기 온수기든 뭐든 고객에게 어필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렇게 매장을 가꿔야 순이익과 매출이 따라오게 됩니다. 스터디 카페 사장님들은 고작 스터디 카페 하나 운영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살짝 오버해서 진짜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여기서 우리 회원들 공무원 합격시키고 대기업 취직시키고 서울대 보낸다라는 마인드를 장착하셔야 합니다.
제가 전국에 스터디 카페 매장을 수백 곳 다니고 깨달은 단 한 가지의 사실은 스터디 카페에 잘 되는 이유는 프랜차이즈의 이름 때문이 아니라 그 매장 사장님의 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터디 카페 창업 시장에는 그런 진정성은커녕 어떤 키오스크로 해야 장사가 잘 된다. 어떤 스터디 카페 브랜드로 해야 장사가 잘 된다. 무슨 상위 노출 마케팅을 해야 장사가 잘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광고들이 판치고 있고 장사가 안 되는 스터디 카페들은 또 그런 것에 현혹돼서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들은 이제 뭐가 옳고 그른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창업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